안녕하세요. 돈 되는 경매 공매의 부자세상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매동에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는 2022-00267-1111입니다. 물건 관리 번호를 보시면은 가운데가 5개로 있죠. 압류재산입니다. 그 공매에 압류재산, 국유재산, 유입자산, 기타 일반 재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고 한성 팰리스라는 다세대 주택에 나왔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3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약 53제곱미터입니다. 최초 감정가액은 2억 8천에 시작해가지고 현재 18%까지 유찰되어 가지고 4,900에 나와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일반적으로 국세 체납돼 가지고 캠코에 의뢰해 가지고 캠코에서 주관하는 매각 형태인데 그 의뢰 기관은 인천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원비들을 보시면은 물건 세부 정보, 압류 재산 정보, 입찰 정보, 시세 및 낙찰 및 통계가 있는데 압류 공매는 압류 재산 정보란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요 밑에 경광등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반드시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에 임차인의 서류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기 바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하기 바람 써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박땡땡씨인데 약 2억 5,95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빌라니까 다세대하고 비슷한 말이고 연립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집합 건축물 대장이 됐습니다. 다가구는 집합 건축물이죠. 다가구는 단독. 아니요. 그냥 건축물 대장 또는 일반 건축물 대장이 써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는 집합 건축물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노란 딱지가 없으니까 일반 건축물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고, 집합 건축물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전용 면적이라 하죠. 전용 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 53제곱미터고 용도에 보시면 다세대 주택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구나. 그리고 현재 박땡땡 씨가 소유권 이전을 2020년도에 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변동사항 같은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변동사항이라는 것은 그 건축물 대장의 뒤편에 왼쪽 편에 보면은 변동사항이 적혔습니다. 특별하게 위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한성 팰리스 302호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깨끗한 물건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상황을 보니 요 해당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요. 1종, 2종, 3종. 종 상향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종 상향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사업주의 그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올려주는 걸 종 상향이라고 합니다. 종 상향인데 해당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특이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것은 개별법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지역 한번 돌려봐 주시죠. 주변을. 노후도가 옛날 그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일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여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알아봐야겠어요. 시청. 부천시청에다가 전화하셔가지고 건축가나 아무과나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문의한다 그러면 친절히 알려줄 겁니다. 이게 토지이용 또는 토지이용 계획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시면 그쪽에 현재 개발이 됩니다 안 됩니다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다 그거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우리 멤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곧 진행이 된다고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단계인지도 모르겠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내 거 빼달라 내 거 넣어달라 현재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거는
그 해당 부천 시청에 문의하시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현재하고 앞으로 뭐가 남아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과거는 참조할 뿐이지 우리 할 게 많잖아요. 현재하고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호실의 전입세 열람을 발급해 보니 박땡땡 씨가 2021년도에 전입을 했어요. 압류재산 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것만 해석하면 거의 95%가 해결이 됩니다. 항상 출력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고, 요 위에 부분은 현황 조사를 한 겁니다. 캠코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현황 조사를 한 거고, 실제 너희들 이거 이제 신고해, 임차인이나 이해관계자 신고해 해가지고 임차인이 신고한 상황입니다. 임차인 박땡땡 씨가 신고를 나는 2021년 11월 19일 날 전입을 했고 확정일자였고 보증금이 얼마고 배분 요구 일자는 채권 신고 일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배분 요구 일자는 공매는 배분이죠. 경매는 배당이죠. 배당 요구일 많이 들어봤죠. 공매는 배분 요구일이라고 하는데 배분 요구 일자가 채권 신고 일자 언제까지 신고해 캠코에서 지정한 날짜입니다. 그 지정한 날짜 이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캠코에서 배분을 못 받습니다. 법원하고 똑같습니다. 그 해당 날짜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 날짜에 신고를 했고 이분은 정상적으로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입찰 금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쉽게 해서 인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현재 이분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첫째 찾고 대항력은 계약 인도 전입이라고 했습니다. 약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전이라고 했죠. 개인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고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확정일자 날짜를 봐가지고 요거보다 빠른지 늦은지 그걸 봐서 우선순위 배분 순위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입신고 날짜가 2021년 11월 19일이죠. 요 2021년 11월 19일보다 빠른 게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요 다음번에 보시면은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는 인천세무서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요것만 있으면은 이거는 인천세무서가 그 등기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먼저 보시면은 2021년 11월 달부터 더 늦죠. 따라서 이 자체가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선순위로 배분이 되는데 전체 다 배분이 될지 뒤로 배분이 될지는 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보시고 확정일자가 순번표라 했죠. 확정일자 보시고 요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먼저 배당이 됩니다. 지방세나 조세 채권이라고 하죠. 조세는 지방세와 국세가 있죠. 얼마 전까지 하면 당해세가 먼저 암행어사처럼 나타났었는데 이제 당해세가 제도가 암행어사가 없어졌어요. 암행어사가 이제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 암행어사가 먼저 뺏어갔는데 그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뺏어가기도 하고 다 뺏어가기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정 기일 있죠. 날짜가 빠른지 안 빠른지 그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날짜 빠른 거 있죠. 조세하고 4대 보험료로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마킹 했는데 요 날짜들이 확정일자보다 빠른 겁니다. 우리가 그 고지서 나오면 납부 기간이 있죠. 납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고 시작한 날짜 있죠. 시작한 날짜만 보시면 됩니다. 요 시작한 날짜하고 임차인 확정일자가 봐가지고 확정일자보다 이게 빠르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금액을 보십시오. 금액을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들 먼저 배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호별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호별 배치도에는 이쪽 동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펴버렸어. 이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죠.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건물을 선택할 때 남향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호실이 더 좋겠구나 하는 걸 먼저 좋은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평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있죠. 해당 물건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총 5층 건물이거든요. 5층 한 밑에 한번 봐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그 가스 연통 보이죠? 저 왼쪽에 저기 보이시죠? 저쪽. 저게 5층, 4층, 3층이면은 앞에 단독주택이 가리겠죠. 뷰가. 그래서 위치는 방향은 좋은데 앞에 뷰가 주택이 가려가지고 뷰는 안 나오는 지역이다, 위치다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해당 호실에 방문하겠습니다. 해당 호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엘리베이터고 이쪽 엘리베이터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누르고 당기시는 거 있습니다. 현재 부재중으로 확인이 되는 검토를 내려왔습니다. 우편함에 302호에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박땡땡 씨가 한 분 건강보험료고 박땡땡 씨는 우편물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고 그리고 고지서 그 관리비 고지서 그런 내용입니다. 좀 가스밸브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밸브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있네. (302호인데) 여기 잠겨져 있죠. 거주하지 않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6대, 7, 8, 9, 10, 11, 12, 14, 15대, 15면이 나와 있습니다. (302호가) 요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외형을 보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있는데 옆에 바로 지붕 처마 저기 뷰가 딱 가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해당 그 공매물건을 정리하면은 요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현재 그 먼저 조세에 의해서 먼저 선 배분이 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더 조사해 보면은 그 가격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고요. 또 위치는 현재 위치가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하고 1호선 소사역하고 정확히 중앙 지점에 있습니다.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한 서너 정거장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은 그 가격과 입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공매 물건도 경매와 마찬가지로 좀만 더 조사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수익 경쟁률이 작기 때문에 공매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공매 물건에 대한 문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